S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유하울입니다. 아이폰 SE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죠. 진짜 물량이 딸려가지고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모델도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진짜 타 브랜드의 중저가 브랜드를 정말 압살해버린 굉장한 모델이죠. 아마 SE를 구입하신 많은 분들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아이폰 진영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평소에 아이폰 하면 고가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싶어도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가격이라는 진입장벽이 있었죠. 하지만 이 SE는 제가 미끼 상품이라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 SE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이 SE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폰을 사용해 본다 하더라도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의 이상한 세팅 시스템에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어플에서 설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설정에 들어가서 또 어플을 선택한 다음에 설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통일성 없게 메뉴를 뿌려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정의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밝기 조절과 트루톤 등 그런 설정들이 보여요. 하지만 자동 밝기나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등은 또 쉬운 사용 설정에 가야 있어요. 쉬운 사용 설정인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을 처음 사용해본 분이시거나 또는 오랜만에 설정을 손대려고 하는데 어디에 뭐가 붙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초보용 설정 팁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핫한 아이폰 SE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1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iOS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모든 세팅을 초기화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든 설정을 초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우선 설정에 일반의 키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폰을 맨 처음 사고 이렇게 타자를 쳐보다 보면은 막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키보드부터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 수정도 꺼주시고 맞춤법 검사도 꺼주세요. 자동 완성도 꺼주시고 문자 미리 보기를 끄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제어 센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제어 센터의 구성도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설정에 들어가서 제어 센터에 들어가 줍니다. 제어 항목 사용화, 여기 보이시죠? 요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한 걸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입맛대로 하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톱워치도 올리고 알람도 합니다. 음성 메모도 잘 사용하고 있고 저전력 모드, 요거 반드시 올려놓으세요. QR코드 리코더도 전 자주 쓰고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다 입맛대로 하시면 되지만 저는 요거 하나는 강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쉬운 사용 단축키, 요거는 무조건 올려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나가보면 아래에서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했던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쓰는 걸 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반드시 추가하라고 했던 손쉬운 사용 단축키, 여기에서는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와 어시스티브 터치, 요거 두 개를 설정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어 센터의 설정이 끝났고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들어가 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크 모드를 선택을 해야지 배터리가 전략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OLED에선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OLED 같은 경우는 검은색을 소자를 꺼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다크 모드를 하면 배터리 전략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폰 SE나 아이폰 11과 같은 LCD 디스플레이를 쓰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모든 패널에 전력이 공급이 돼야지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LCD가 들어가 있는 아이폰 SE나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크 모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이트 모드를 그대로 고수를 하고 밝기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자동 밝기가 지금 켜져 있는 거예요. 자동 밝기는 여기에 또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루톤 디스플레이. 트루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색깔을 살짝씩 바꿔서 일관적이도록 보이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시프트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블루라이트 필터 같은 역할인데 저는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 잠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초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 아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서 깨우기도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어서 깨우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살짝만 핸드폰을 만진다 하더라도 디스플레이가 켜지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배터리가 빨리 빠진단 말이겠죠? 들어서 깨우기는 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텍스트 크기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될 것이고 대신 반드시 켜야 되는 것은 볼드체 텍스트, 요거를 무조건 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설정해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쉬운 사용에서 굉장히 도움되는 옵션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자,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를 들어가고 여기 보면 볼드체 텍스트가 켜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아까 좀 전 옵션에서 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텍스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켜주면 훨씬 더 크게 글자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으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있는 옵션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요 대비 증가, 요거를 반드시 키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옵션을 켜게 되면 이 색깔이 좀 진해지면서 대비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비가 증가되면서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여기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란 게 있습니다. 이걸 딱 켜보면 좀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밝은 색상의 강도를 줄여가지고 눈에 부담이 없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밤에 핸드폰을 쓸 때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쓸 때마다 이렇게 설정에 들어와서 온오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어 센터에 이 녀석을 넣어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올려보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눌러보면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옵션이 있어요. 이 녀석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밝기 옵션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왜 이렇게 메뉴들을 떨어뜨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디스플레이 안에 다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괜히 손쉬운 사용 옵션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2번 찾아가게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자동 밝기 옵션은 꺼주는 게 배터리의 효율을 위해선 더 좋으니 저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나가서 터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터치에 들어가 보면 어시스티브 터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자 우선 켭니다. 그럼 이렇게 가상의 버튼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전에 홈 버튼이 물리 버튼이던 시절에는 그 물리 버튼이 정말 잘 고장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의 버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홈 버튼을 대신했죠. 지금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홈 버튼이 실제 물리 버튼은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이 가상 버튼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옵션을 크면은 이렇게 생긴 게 보이시죠?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세부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 메뉴들은 상위 레벨 메뉴 사용자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전 잠금과 소리 켬, 이거 무음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해놓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뭐 이건 본인의 입맛대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건 그 밑에 있는 사용자 설정 동작기인데요. 단일 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중 탭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잠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길게 누르기는 스크린샷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꺼지고 이 가상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스크린 캡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 버튼 굉장히 쓸만하죠. 그리고 여기 대기 상태에서 가상 버튼의 불투명도도 이렇게 자기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연하게 하면 좀 연해지고 퍼센테이지를 올리면 이렇게 진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리고 아까 봤던 제어 센터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상 버튼을 켰다가 끌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쓸 일이 없으니까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간편 접근은 이렇게 홈 버튼을 2번 탁탁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상단 부분까지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메뉴입니다. 여기를 눌러도 다시 올라가고 다시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메뉴 괜찮으니까 켜놓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흔들어서 실행 취소,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끄는 게 낫더라고요. 굳이 안 쓰니까. 그리고 아이폰 11 시리즈라면 탭하여 깨우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뒤로 나가서 오디오 시각 효과를 들어가게 보면은 알림 시 LED 깜빡임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게 되면 뒤쪽에 플래시가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게 되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요 밑에 보면 시리 및 검색, 저는 무조건 시리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리가 주는 편리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시리를 켜고 시리 활성화, 시리아 듣기도 당연히 켜주셔야 되고 홈 버튼 눌러 시리 사용도 켜주세요. 잠겨있는 동안 시리 허용도 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리를 활성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손쉬운 사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깐 없던 시리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리를 들어가게 보면은 음성 피드백이 항상 켬으로 되어 있는데 벨소리 스위치 제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면 핸드폰이 무음일 경우에는 음성 피드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시리아 듣기 이 부분은 반드시 켜주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핸드폰이 뒤집어져 있는 저녁에도 시리아 알람 맞춰줘 이런 거에 반응을 하니까요. 알람을 몇 시로 설정할까요? 지금 제 아이패드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터치 아이디 및 암호, 당연히 잠금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폰 잠금 해제나 아이튠즈 앱스토어 암호 자동 완성은 무조건 다 켜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쭉 아래 내려보면은
데이터 지우기가 있거든요. 이 옵션은 기본값이 꺼짐으로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옵션이 뭐냐면 실수로 아이폰 암호를 10번 틀렸을 때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보안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은 무조건 꺼야 됩니다. 만약에 분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계정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 옵션은 끄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엔 설정에서 배터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퍼센테이지로 표시. 요거 켜주면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고, 배터리 성능 상태를 들어가 보면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이 부분을 켜도록 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켜져 있을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충전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충전 패턴, 우리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최대 80%만 충전하도록 유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80%가 되면은 알람이 오는 그런 자동화 설정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에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서비스는 당연히 켜야 되겠죠. 필요한 건 써야 되니까요. 뭐 이런 것도 앱을 사용하는 동안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돼요. 문제는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 서비스에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은 위치 기반 애플 애드스 필요 없죠? 애플페이 뭐 쓰지도 않죠? 홈키트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게요. 그리고 특별한 위치,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제가 방문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끄는 것도 괜찮고 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뭐 여기 내가 언제 방문했지 그런 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쓰면 괜찮긴 괜찮더라고요. 근데 굳이 나는 나의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 이러신 분들은 특별한 위치를 끄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품 향상을 위한 경로 찾기 뭐 이런 거 안 쓰죠? 안 쓰니까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카오 앱이랑 구글 지도 쓰잖아요. 끄도록 하는 게 좋아요. 다시 개인정보로 나가서 쭉 내려보면은 분석 및 향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끄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의 데이터를 굳이 애플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설정으로 나가서 아이튠즈 및 앱스토어에 들어간 다음에 앱 내 평가 및 리뷰 이 부분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사람 귀찮게 해요. 그리고 비디오 자동 재생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와이파이만 하거나 아니면 끔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앱스토어에 들어가게 보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어플을 광고하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데이터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끄거나 아니면 와이파이에서만 허락을 해주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 설정만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아이폰 SE를 사용하면 있어 크게 부족함은 없으실 거예요. 조만간 초보분들에게 추천하는 어플과 설정 그리고 뭐 자동화 이런 걸 가지고 또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슉!